보이지? 사각지 때라서 여기 뭐 교실 있니? 있니? 쌤하고 그냥 불려줘. 다 있어. 오전에 이거 힘들어요. 근데 이게 그 미적분을 특히 처음 하는 학생들은 갑자기 이제 처음 하잖아. 처음 하면은 그 센으로 바로 다이렉트 풀면 좀 어려워, 그지? 센이 문제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만약에 센을 해보고 나는 센 도저히 막 1회 독재 감당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은 내가 RPM으로 조금 문제를 줄 테니까 그거를 좀 해도 되고 만약에 해보고 개념은 살짝 이제 개념 원리를 살짝 보고 그다음에 문제는 또 센으로 좀 보면서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그게 이제 수열의 극한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그 미적분은 과목의 성격이 이제 수원과 수투를 짬뽕시키는 그러한 좀 과목이고 이제 처음에 등장하는 이 수열의 극한이야. 그러니까 오늘 할 때 수열의 극한이지. 오늘 하는 단원이 가장 좀 쉬워. 왜냐면 우리가 함수 극한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이제 봐. 함수 극한하고 좀 차이를 좀 보면은 함수 극한 이런 게 우리가 함수 극한이었지. 그러니까 우리가 숙제에서 여기 들어가면 함수잖아, fx.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거 특정 값으로 가는 이런 유형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있지. x에 이제 무한대로 가는 형태도 한번 해봐. 함수 극한에서는 형태 자체가 우선 다양하게 나와. 이렇게 특정 값으로 가는 게 있고, 무한대로 가는 경우도 있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고, 뭐 이런 경우 가능하지만 이제 수열의 극한으로 오면은 뭐냐면 이런 경우가 이제 없어. 이제 여기 함수가 아니라 수열이 들어간다는 거지. AN. 수열의 일반하면 AN이잖아. 수열에 있어서의 극한 값이야. 여기서는 이제 항번호지. 항번호에 해당하는 n 값이 변화가 생기는 건데, 항번호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게 가능하냐 이거지. 특정한 값으로 하는 거. 이거 가능하니? n 값이 계속 그 우리 극한을 움직이는 값인데 n이 한없이 1에 가까워져. 그러면 그냥 가장 가까운 2항 아니니 딱 멈추잖아 2항에서.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개념상 이런 거는 이제 불능이고 수열의 극한에서는 오로지 뭐밖에 없냐면 n이 무한대로 가는 것밖에 없어. 깔끔하지? 아주 오면 요거밖에 없어. 오로지 수열의 극한은 함수의 극한과 다르게 형태 자체가 우선 무한대로 가는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러한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거기 그 10페이지 가보면 뭐 수렴 개념, 발산 개념 나오는데 이건 다 함수의 극한과 동일해. 그래서 딱히 어려운 거 없고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 차이점이 있는 부분만 조금 신경 쓰면은 수렴의 개념은 다 동일하고 수렴의 개념은 동일해. 그런데 이제 발산의 개념에서 우리가 수투에서 안 배웠던 개념이 하나 추가가 돼. 그러면 이제 발산의 개념을 우리가 그냥 함수의 극한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발산 수렴하지 않는 걸 싸잡아서 다 이렇게 했지만 여기서는 이제 분류 작업을 좀 해줘. 그래서 발산의 종류가 있다는 거고 세 종류가 있는데 양의 무한대 발산 있고 그 다음에 음의 무한대 발산 있고 요 세 번째 거예요. 진동 발산 있어요. 세 가지 종류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 그러면 수열을 예를 들면은 이런 거 이런 수열 예를 들어볼게. AN이 2n 제곱이야. 이거 무슨 수열이지? 등비 수열이지? 등비 수열이고 한 번더를 키워가면 키워갈수록 1이 되면 2가 되고 2가 되면 4가 되고 3이 되면 8 점점 커지잖아. 양의 무한대로 갈 것이고 그래서 요거의 극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는 양의 무한대로 간다는 걸 할 수 있지.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뭐냐면 음의 무한대로 가는 그 수열 한번 예를 들면은 이런 거 한번 해볼게. 마이너스 2n 플러스 2 이건 무슨 수열이니? 등차 수열 그지? 등차고 공차가 마이너스 2 등차 수열이고 요거에 이제 극한 값을 구해보면은 n이 무한대로 갈 때 a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무한대로 가죠. 이런 건 발산이야. 그런데 이거 근데 새로운 개념인데 진동을 좀 조심해야 돼. 얘가 시험에 좀 나올 거고 진동은 말 그대로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거든.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서 이런 걸 예를 들어볼게. 여기서 두 개를 비교해줘야 돼. 여기서 딱 두 개를 내가 예를 들 건데 어떤 수열이 AN 마이너스 2의 N 제곱을 볼게.
이럴 때 이거의 극한을 내놓고 이거 리미트 n이 커질 때 수열 an의 극한. 그럼 n이 1일 때에는 마이너스 2, 2일 때는 4. 그러니까 이런 걸 내가 이제 좌표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어떤 식이 나오냐면은 요걸 n축이라고 해볼게. n이 1일 때는 마이너스 2, 뭐이 정도 있겠지. n이 2일 때는 4, 그렇지 이렇게. n이 3일 때는 마이너스 8, 뭐 이런 식으로 찍히겠지. 그 다음에 4일 때는 16이 되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 왔다 갔다 하는 게 어떻게 돼? 더 퍼지지. 퍼지거나 아니면은 일정하거나 그런 형태. 네, 그래서 얘는 뭐냐면 진동발산이지. 얘는 진동. 왔다 갔다 하니까 진동발산. 그런데 학생들이 좀 실수하는 부분은 뭐냐면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무조건 진동발산이 아니야. 얘 같은 경우는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돼? 퍼져가잖아. 그러니까 점점 어떤 하나의 값으로 모이는 게 아니지. 우리가 수렴의 뜻이 뭐였지? 수렴은 모인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런 수열 잘 봐야 돼. AN이 이런 거지. 마이너스의 2분의 1. 이거의 n 정도.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한번 좌표쪽에 찍어보면은 얘는 n이 1일 때는 마이너스 2분의 1. 그렇지. 여기 있다 볼게. 그러면 2일 때는 플러스 4분의 1이지. 좀 더 가까워. 이렇게. 3일 때는 마이너스 8분의 1 이렇게 되지. 4일 때는 16분의 1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돼? 점점점 어디 보면 x축에 가까워지지. 그러니까 얘는 수렴하는 거지. 네, 그래서 요놈의 극한값. 그러니까 만약에 요놈의 극한값을 누르면 얘는 0으로 수렴해. 되겠니? 이렇게. 그래서 개념과 관련해서는 차이가 있는 게 요거 하나. 그래서 우리가 샘플 문제로 센을 한번 볼까? 센 없는 사람 이거 가져가. 이게 처음에 그 1회 독재 센을 보면 당연히 어려워 이거. 원래 근데 이게 우리가 너희도 알겠지만은 우리가 막 뭐 라이트 쌤부터 해가지고 차근차근히 막 올라가기에는 그렇게 시간적 여유가 많지가 않아. 그렇잖아. 내신 문제는 많이 어렵게 나오는데 그래서 그게 3월에 이제 마플 시너지를 할 수 있기 위해서 꼭 뭐 수능 특강 같이 병행하겠지만은 그 수준을 하려면 방학 때 어쩔 수 없이 센 정도는 해줘야 돼. 얘들아 그 44번 이런 거 보세요. 수렴하는 것을 찾아라 이런 문제야. 수렴하는 것을 찾아라. 이거 줄까? 아. 44번. 셀의 44번이야. 첫 번째 건데. 수렴하는 것을 골라보래. 그럼 봅시다. 얘는 3, 7, 11 막 이렇게 뻗어나가지. 이제 당연히 발산이겠지? 그렇지. 무슨 수열이니 이거? 지금 보니까 4n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무슨 수열? 등차 수열. 얘가 공차잖아. 4씩 커져가는 이러한 수열이니까 발산이고. 그 다음에 2번 2번 마이너스 5분의 1. 그 다음에 5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분의 1. 얘는 왔다 갔다 하지. 왔다 갔다 하는데 얘는 이렇게 모이는 경우가 아니잖아. 5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왔다 갔다 계속 일정한 유지가 되지. 진동 발산. 2번은 전형적인 진동 발산. 발산 중에서 진동.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보면 세 번째가 정확히 이런 거 아마 여기다 한번 찍어봐봐. n이 1일 때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2일 때 1, 그 다음 3일 때 마이너스 좀 더 가까워져. 4일 때 3일 때 마이너스 8분의 27. 그 다음에 4일 때 이거 봅시다. 얘는 좀 따로 해야 되겠네. 이거는 좀 이따 해야 되는 그 내용이네. 한 번은 조금 이따가 보여할게. 이거 이따가 나오는 내용이야. 4번 볼게. 4번, 5번 봅시다. 5번. 3번. 미안해. 3번 다시 한번 볼게. 3번. 3번은 마이너스 2하고 그 다음에 1하고 마이너스 3분의 1. 얘네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1. 점점 왔다 갔다 하는데 모이는 형태지. 진동 형태지만 얘는 수렴하는 진동 형태지. 그래서 얘가 정답이 되겠네.
다음에 4번은 아니지. 4번은 우리가 저거 찍어보면은 왔다 갔다는 하는데 점점 퍼져가는 왔다 갔다지. 그래서 4번 저거 찍어봐야 돼. 4번도 안 되고, 그 다음에 5번 가보면 5번은 루트 2분의 2. 그 다음에 루트 4분의 2. 뭐 이런 식으로 쭉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일반항이 이런 식으로 돼 있어. 루트의 2n분의 n이지. 그럼 봐봐, 얘는 지금 n이 한없이 커져. 지금 내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의 여기 2n분의 n이거든. 이건 우리가 조금 이따 바로 하겠지만은 얘는 무한대로 가. 무한대. 부정형인데 조금 이따 할 거 바로 무한대로 바로 할 건데 우선 무한대라고 좀 알아보고. 왜 그러냐 봐봐. 생각해봐. n이 한없이 커지거든. 분모는 몇 차니? 분모는 근호 안에 있는 1차니까 2분의 2차지 차수가. 그 다음에 얘는 1차야. 차수가 얘가 더 크지? 분자가 더 크니까 증가속도 자체가 달라. 예를 들어서 여기 분모가 1차고 분자가 2차라고 하면은 분자는 2차로 커져가니까 증가속도가 엄청나게 크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양행관으로 되겠지. 그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럼 46번 한번 해볼래? 46번. 눈으로 풀 수 있어. 수렴하는 수열을 한번 골라볼래? 답이 나와야 돼, 눈으로. 답 몇 번이니? 같이 볼까? 아무 얘기 없어도 얘들아, 이거 n은 당연히 무한대로 가는 거지. 왜냐면 수열의 극한에서 무조건 n이 무한대로 가는 것밖에 없다고 했어. 그러니까 여기다 뭐 리미트 표현 안 해줘도 수렴하는지 물어봐줬어. 그럼 당연히 n은 무한대로 가는 것이고. 요거 봅시다. 이거 조금 이따 하겠지만은 방금 했던 얘기랑 비슷해. n이 한없이 커지면 얘도 커지고 얘도 커지지. 같이 커져.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함수의 극한에서 배웠던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지? 같이 커져가는 거죠. 우리가 함수의 극한에서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 우리가 뭐였어? 차수 비교 기억나니? 차수 비교. 얘는 지금 차수가 같잖아. 1차, 2차. 증가 속도가 같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개수의 비율 우리가 차수 비율 해가지고 차수가 만약에 같을 때에는 얘는 수렴하지. 얘는 수렴을 하고 그때의 극한값이 얼마냐면 개수의 비율 한번 생각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니은번을 가보면 얘는 되는 거고, 니은번을 가보면 니은번은 n이 1일 때 어떻게 되지? n이 1이면 0이 되지. 그치? n이 2가 되면 여기 n이 1이 되겠지. 그다음 3이 되면 다시 0, 4가 되면 다시 1 이렇게 되지. n 값의 변화에 따라서 0, 1, 0이 반복이 돼. 얘도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발산. 그 중에서 진동 발산. 얘는 진동하는 발산이다. 얘는 아니고. 그 다음에 코사인 알파이야. 그럼 얘는 어차피 자연수니까 코사인 파이부터 한번 생각해볼까? 코사인 얼마이지? 코사인 그래프 이런 식으로 돼. 이런 식으로 될 거고, 지금 파일 때가 있지. 여기가 파이, 여기가 2파이. 파일 때는 마이너스, 2파일 때는 1, 3파일 때는 다시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지금 요 수열은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얘도 마찬가지로 무슨 발산? 진동 발산이다. 이렇게 가시는 거고. 그 다음 니은번을 봅시다. n이 무한대로 가. n이 무한대로 가면은 우선은 요거부터 볼까? 요거. 지금 얘는 상용로그지? 밑에 11로그고. n이 무한대로 가면은 n분의 1은 어디로 가겠어? 무한대분의 상수잖아. 0으로 가죠, 우리가. 요 값은 0으로 가. 요 값은 0으로 가니까 결과적으로 로그의 0이지. 우리가
0으로 간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 로감수 넣어볼게. 미치 10인 로감수는 요거지. 여기 1이고. 그런데 요 값이 0으로 가. 그러면은 요 로그 n분의 1의 값은 어디로? 마이너스 방향에 무한대로 가지. 그렇지 않니? 함수값은. 그래서 유놈의 극한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얘기할 수 있어. 패스하지. n이 커지면 n분의 1은 0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로그에 뭐 x라고 치면은 우리 함수의 극한에서 이 x가 0에 가까워질 때 이걸 극한을 구하는 거지. 0에 가까워지면은 어디로 가? 밑으로 가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지. 정답은 기억밖에 되는 게 없어. 기억만 수렴한다. 여기는 상당히 뭐 함수의 극한하고 개념이 상당히 비슷하게 가니까 뭐 어렵잖아.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개념 배웠으면 성질이지. 성질. 항상 목차는 이제 성질이고 얘도 함수의 극한에서 했던 우리 그거 비슷해. 그래서 뭐 같이 뭐 개념 가지고 같이 본다면 성질에 관한 거는 개념 가지고는 13페이지에 거의 요약이 돼 있어. 13페이지 요약이 돼 있지. 목차가 동일하기 때문에 얘를 뭐 엄밀히 얘기하면은 기본 성질이라고 돼 있지만은 수렴할 때 성질이지. 어찌 보면 요게 더 중요하지.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라 요 책에 있는 성질은 반드시 수렴할 때만 성립이 되는 성질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 보면 책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 어떤 AN이 수렴을 하고 있어. 알파로 수렴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BN이라는 수열이 만약에 베타로 이렇게 수렴을 하고 있다는 거지. 그런데 내가 지금 새로운 수열을 탄생을 시킨 거잖아. 첫 번째 뭐냐면 실수배랬지. 이 기존의 수열 AL에다가 똑같이 실수배를 한 이런 새로운 수열을 탄생을 시켰을 때 유놈의 극한값은 뭐냐면 기존의 AN이 수렴하기 때문에 그거의 극한값에다가 그냥 C를 곱한 거. 그러니까 C 곱하기 알파겠지.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 이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사칙연산이지. 항상 우리가 성질은 목차가 동일하다고 했어. 실수배 그 다음에 사칙연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AN 플러스 마이너스 Bn 새로운 수열을 탄생을 시킨 거지. 네, 그랬을 때 요놈의 극한값을 구할 때 이 새로운 수열의 수렴 발산은 뭐 별도로 조사할 필요 없이 이 각각이 수렴할 때에는 리미트가 이렇게 분배가 되는 효과가 나오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극한값끼리 덧셈 뺄셈을 한 결과가 나온다. 그거 똑같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그거지. 그거에 관한 게 바로 이제 성질이고 이 성질을 언제 씁니다? 수렴할 때는 오로지. 그러니까 발산할 때는 여기 성질이 안 돼. 그러니까 리미트가 이렇게 분배가 되는 효과는 발산할 때는 안 된다는 거야. 수렴할 때만 이 리미트가 이렇게 분배가 되듯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에 그럼 봐봐. 지금 여기까지 한 게 수렴할 때 성질이잖아. 그러면 당연히 목차는 그 다음 목차는 뭐가 돼야 되겠어? 발산할 때 성질이지. 수렴할 때는 우리가 이런 성질이 적용된다. 네 가지. 그러니까 여기 내가 곱셈 나눗셈을 안 적었지만 AN 곱하기 BN이라는 수를 만들었을 때 얘도 마찬가지로 극한값끼리 계산해주면 되고, 만약에 나눗셈 AN을 BN으로 나눴어. 요거의 극한값을 구할 때에도 극한값끼리 계산해주면 되지. 조금 조심할 거는 나눗셈을 할 때는 좀 신경 써줘야 되겠지. 부모가 여기 될 수 없어. 네. BN이 0이 되면은 특정항이 비례되지. 어떤 몇 번째 항, 얘가 0이 되는 항이 존재하면은 요 특정항이 비어버리니까 BN은 0이 되면 안 되고, 게다가 이제 베타도 0이 되면 안 되지. 이건 너무 당연한 일이고. 그래서 이게 수렴할 때 성질이고, 이제 대응적으로 이제 발산할 때 성질, 그게 바로 이제 14페이지인 거야. 14페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함수의 극한에서 이런 얘기 있잖아. 발산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이거지. 발산하는 거에다가 상수 뺐을 때, 실수 곱했을 때, 그 다음에 발산하는 것끼리 더했을 때, 뺐을 때, 그 다음에 곱셈을 했을 때, 이거 수표에서 어떻게 배웠지? 나눗셈 했을 때 똑같잖아. 사칙연산하고 실수배. 그랬을 때 우리가 얘는 발산이 명백하지. 얘도 발산함이 명백해.
그 다음에 또 발산함이 명백하는 게 얘도 발산함이 명백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발산할지 안 할지 모르는 거. 그치? 딱 두 개 있어. 그놈이 바로 얘지. 얘하고 얘. 그래서 얘를 정할 수 없다는 거지. 그래서 얘를 뭐라고 이름 붙였냐면은 우리가 수투에서 부정이라고 이름 붙였지. 부정. 정할 수 없다는 거지. 얘가 내 발산할지 수렴할지 정할 수 없다. 그런 의미고, 수렴한다면 얼마나 수렴할지 모르니까 부정형이라고 하고, 이놈들의 해결 방법은 동일해. 그래서 거기 볼까? 그 수투 내용 그대로야. 컨트롤 C 컨트롤 V야. 그래서 무한대는 우리가 해결 어떻게 했지? 차수 비교했지? 증가속도를 비교한다는 거야. 증가속도를 비교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우리가 이렇게 했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얘가 유리식이냐 무리식이냐 요거를 따져봤고, 얘는 시험에 안 나온다고 그랬잖아. 딱 보자마자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러한 수해볼까? AN이 그 다음 뭐 마이너스 2n 제곱에 플러스 10n이야. 이거 볼게. 그러면 요거의 극한을 내가 조사하려고 그래. 그렇지? 얘는 무한대로 가는 거, 뭐 부호를 뒤집어 볼게. 이렇게. 얘도 무한대로 가는 거, 얘도 무한대로 가는 거거든.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지? 그러면 얘는 우리가 뭐 이렇게 조사할 필요도 없이 리미트 AN 이거의 극한값은 뭐냐면 당연히 양행 무한대지. 그렇지 않니? 왜냐면 얘는 2차로 커져가는 애고 얘는 1차로 커져가는 애니까 그냥 보자마자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유리식일 때는 시험에 뭐 나올 일이 없고, 그나마 이제 무리식이 좀 나오는 거지. 그래서 우리 무리식일 때는 우리가 수투에서 했던 대로 유리화를 시켜준다. 똑같아. 그래서 근데 그거에 관한 문제는 한번 센으로 한번 볼게요. 센으로 좀 알려 좀 볼게요. 그래서 유형 기본부터. 유형 기본 첫 번째로 보면 47번이죠. 47번을 보면 지금 두 수열이 있고 AN이 마이너스 3으로 수렴하고 그 다음에 BN이 2로 수렴해. 그럴 때 다음 값을 구하래. 새로운 수열을 탄생을 시켰어. 지금 뭐냐면 AN, BN 플러스 2에다가 그 다음에 2AN 마이너스 BN이라고 하는 이러한 새로운 수열을 탄생을 시킨 거지. 요거 극하지. 그러면은 내가 지금 앞에서 얘기했지만 저기 얘를 리미트 이렇게 분배시키는 효과가 나오려면은 어떻게 돼야 되지? 요 각각이 수렴할 때만 가능하지. 딱 수렴하네. 지금 AN 마3으로 수렴하고 BN 2로 수렴하니까 뭐냐면 리미트 이렇게 분배가 되는 효과가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리미트 이렇게 분배가 되면 얘는 AN의 극한 얼마? 마이너스 3 BN의 극한 얼마? 2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분배가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AN의 극한 마3이니까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냥 대입만 해주면 된다. 아무 때나 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수렴할 때에만 리미트를 이렇게 분배가 되는 효과가 나온다. 유제들 집에서 한번 해보고, 그 다음 유형 3번으로 좀 가보면 유형 3번과 관련해서는 요거 한번 보자. 유형 3번은 요거만 이해하면 돼. 봐봐. 우리가 어떤 n이 무한대로 가지.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이놈의 극한,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의 n 플러스 1,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의 2n, 이 세 개의 극한 값을 구해볼게. 만약에 an이 알파라는 값을 수정을 해. 그러면 걔보다 얘는 뭐냐면 한 번호가 하나 더 크지. 우리가 그 리미트는 개념이 뭐였니? 목표값이잖아. 그러니까 n이 한없이 커져갈 때 누굴 향해 가는지 목표값이지. 그러니까 목표값은 움직이는 거야 안 움직이는 거야? 딱 안 움직여. 리미트는 극한값이기 때문에 딱 하나 고정된 값이야. 그러면은 얘가 지금 알파 목표값이 알파야. 요 AN이라고 하는 수열의 목표값이 알파면 걔보다 한 번호나 더 큰 애도 당연히 알파야. 같은 애를 향해 가겠지. n이 엄청나게 큰 수잖아. 그러니까 걔보다 한 번호나 더 컸어. 당연히 같은 값을 향해 가겠지. 얘는 2배 크지만 n이 엄청나게 큰 수지. 그렇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알파로 갈 수밖에 없어. 이거는 지금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내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51번 가볼게. 51번. 그럼 여기서 동그라미 쳐야 될 건 어디니? 51번은
수렴이란 단어지. 그럼 봐봐. 그럼 이 성질을 쓸 수 있다는 얘기잖아. 수렴하는 수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수렴할 때 성질을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아 그러면은 그 51번 봤을 때 51번 문제 봤을 때 여기 이 문제 키워드는 여기 있지. 아무 때나 막 쓰면 안 된다고 그랬어. 이 A를 지금 현재 수렴하고 있으니까 지금 리미트 뭐냐면 A를 무한대로. 그럴 때 지금 A에 n 플러스 1 빼기 3, 그 다음에 2에 A n 플러스 1 플러스 3이지. 얘가 현재 얼마? 마이너스 4가 나왔다 1이야. 그럴 때 지금 문제가 뭘 묻니? 리미트 AN이 얼마냐? 1선. 그럼 여기서 요거 써먹겠지 내가 지금. 맞지? 그러면 내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요 AN의 극한값을 모르니까 알파라고 한번 해볼게. 그치? 그러면 우리가 리미트 A에 n 플러스 1도 당연히 알파로 간다는 걸 알 수 있지. 한 번 하나 더 그래. 그럼 얘가 수렴하지? 얘가 수렴하니까 뭐 할 수 있다고? 이 리미트가 분배가 되는 효과가 나온다고. 그렇지? 따라서 알파를 집어넣으면 되겠어. 알파 마이너스 3분의 2알파 플러스 3이지. 요 놈이 4다. 요걸 만족하는 알파 값을 구해주면 그게 바로 그 값이지. 어렵지 않지만 그지? 그래서 4알파에 마이너스 12가 2알파 플러스 3 2분의 15 답이 없어. 아 마이너스 4구나. 플러스 2네. n 플러스 2네. 여기 n 플러스 2여도 변화는 없어. 어차피 걔도 알파로니까 마사니까 마이너스 4알파 플러스 12가 2알파 플러스 3이니까 9알파가 9지. 2분의 3 할 수 있겠지. 그래서 특히 우리가 이제 점화식의 극한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를 52번 가볼까? 52번이 딱 그런 거잖아. 이런 걸 점화식이라고 하지. 우리 점화식이 뭐였니? 점화식 개념은 이웃하는 항사의 관계식. 그치? 이런 게 점화식이었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A의 n 플러스 1은 이런 거. 이런 게 점화식이지? AN 플러스 2다. 이건 누구의 점화식이었니? 등차수의 점화식. 그치? 그러니까 점화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웃하는 항사의 관계식. 걔를 점화식이라고 했지. 그랬을 때 52번 같은 게 점화식이잖아. 그래서 52번 잠깐 여기 적으면 52번 수열 AN이 0이 아닌 실수에 수렴하고 리미트 AN이 어떤 값으로 수렴한다는 거지. 그리고 이러한 점화식이 성립이 돼. A의 n 플러스 1분의 1 얘가 2 마이너스 AN이지. 그치? 그럴 때 지금 이렇게 A 구하시오. 알파 값 구하시오. 이 문제지. 그러면 여기다가 이게 두 개가 서로 같으니까 내가 여기다 일제히 리미트를 걸어주면 n을 무한대로 보내주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주면 그냥 같을 수밖에 없는 거야. 두 개 같기 때문에.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가면 요거는 얼마나 가겠어? 알파분의 1 이렇게. 알파분의 1은 2 마이너스 알파 이러한 식을 만들어 되고 양변에 알파 곱하면 2차 방정식 나오지? 2차 방정식 풀어주면 되겠지. 그럼 알파 곱하면 여기 되겠고 2알파 마이너스 알파제곱 알파제곱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1 나오니까 알파는 1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지. 점화식의 극한 이렇게 해결한다는 거지.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문제도 한번 해봐. 53번도 그 다음에 유형 4번 넘어볼게. 얘가 이제 무한대문에 만들 거고 우리 함수의 극한만 이해하고 있으면 뭐 그냥 풀 수 있는 문제야. 54번 답을 한번 내보면 됩니다. 차수 비교하면 되지. 차수 비교. 우리 무한대문에 무한대문 가볍게 할 수 있잖아. 54번
어렵지 않잖아. 그 눈으로 입으로 풀어볼게. 봐봐. 1번은 분모 몇 차니? 분모 2차. 분자도 2차. 그렇지. 그럼 개수의 비에 따고 최고차 개수의 비. 분모는 1이고 분자들이니까 1번은 1 나오겠네. 그렇지. 그 다음에 2번 가보면 분모 몇 차? 1차. 분자는 루트 n이니까 2분의 1차지. 그러면 얘는 어디로 가? 분모가 섞으면 0으로 가지 우리가. 분모가 섞으면 0으로 가니까 0이고. 3번은 분자하고 분모가 차수가 같지. 최고차가. 개수비 따주면 되겠어. 5하고 1 가져오면 5분의 1. 그 다음 4번. 4번은 차수 같지. 루트 n, 루트 n. 그 다음에 개수만 따오면 되겠지. 루트 16, 즉 4. 4분의 1 맞네요. 4번이네, 4번이. 이런 식으로 뭐 하면 되겠죠. 5번도 마찬가지지. 5번은 분모는 1차, 분자 몇 차? 얘 n제곱 사라지니까 1차지. 차수 같고 개수의 비만 따주자. 그러면 분자는 마사 나오겠네. 그래서 2분의 마이너스 하니까 마이너스니까 되지. 그런 식으로. 이거는 뭐 쉬운 문제니까. 수열의 극한답게 이런 문제는 잘 안 나오고 차수 단순하게 비교하는 것보다도 그 다음 유형은 좀 나올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1번을 해볼까요? 이 정도는 돼야지 대신에 나와. 61번을 해볼게 내가. 표시하면 너무 쉬운 거는 함수 극한하고 너무 겹치는 건 안 나온다는 거지. 수투가 아니라 무조건이다 보니까 조금 더 내 수열에 가까운 형태로 가잖아. 뭐 얘기해 봅시다. 1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3분의 1. 쭉 간다는 거죠. 그래서 1 마이너스 n 플러스 1이에요. 뭐 a를 먼저 좀 간단히 좀 해야 되겠어. 그러면 a를 먼저 좀 간단히 하면 얘는 2분의 얼마가 되지? 얘는 2분의 2에서 1 뺐으니까 이게 되지? 그럼 이 놈은 1에서 3분의 1 뺐으니까 3분의 2가 되고 그 다음은 뭐가 되겠어? 4분의 3 이런 식으로 쭉 나가겠지. 얘는 우리가 통분을 하면 n 플러스 1분의 n이 되겠지. 이렇게. 실제로 괄호 안을 정리하면 좀 이놈이 나와. 그렇지. 1에서 2분의 1 빼면 2분의 1. 그렇죠. 딱 써놓고 보니까 아주 이쁘게 다 예쁜데 이쪽 방향, 이쪽 방향. 그러니까 남는 게 누구 남냐면 분모는 n 플러스 1, 분자는 1. 요거 하나 남지. 그랬더니 그래서 a는 뭐다? 이놈이다. 그 다음에 이제 bn도 정리해 봅시다. bn은 우리가 이제 자연수 거듭 제곱의 합공식 우리 열심히 외웠던 거 기억나지? 그 중에서 얘는 뭐냐면 세제곱짜리야. 세제곱짜리. 1의 세제곱, 2의 세제곱, n의 세제곱. 이거 뭐였지? 그치? 세제곱짜리는 2분의 n의 n 플러스 1. 통째로 제곱이었지. 기억나니? 그리고 세제곱짜리. 우리가 자연수 거듭 제곱의 합공식 있었잖아. 우선 1의 제곱, 2의 제곱 이거 어떻게 되지? 6분의 n의 n 플러스 1의 2n 플러스 1. 까먹네. 다시 한번. 이거 되게 필요해 여기서. 수능 할 때 얘가 되게 많이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살짝 적어보면은 이거 이제 수능 이거 배웠잖아.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해가지고 n까지. 얘는 등차수의 합이잖아.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2분의 n의 n 플러스 1. 그 다음에 제곱. 1의 제곱, 2의 제곱 해가지고 n의 제곱. 얘 6분의 n에 n 플러스 1에 앞에 거 2개 더한 게 항상 맨 뒤라고 했지. 앞에 거 2개 더한 게 뒤야. 그러니까 얘는 뒤가 2n 플러스 1 이렇게. 그 다음에 1의 세제곱, 1의 세제곱, 2의 세제곱, n의 세제곱. 얘는 얘만 알고 있으면 되잖아. 얘를 통째로 줘. 그러니까 2분의 n 플러스 1 얘를 통째로 곱하기.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하나 더 알아야 되고, 오히려 그래서 네 번째 게 많이 나오지. 내가 수열할 때도 있지만 그때 수열의 극한에서 많이 나온다고 했단 말이야. 1 곱하기 2, 2 곱하기 3, 3 곱하기 3, n에다가 n 플러스 1. 이거 뭐니? 연속된 두수 구배야. 이제 그럴 때는 두 개일 때 하나 추가하니까 3이지, 3개지. 3분의 1. n에다가 n 플러스 1에다가 n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얘가 말수요.
수열의 클래스는 얘가 유독 많이 쓰니까 얘를 기억하는 거야. 암기하는 법도 편하잖아. 두 개잖아. 두 개면 하나 더 추가하면 세 개지? 3분의 1. 그러니까 하나만 더 응용을 하자면 이것도 가능해. 1, 2, 3, 뭐 2, 3, 4, 뭐 이렇게 돼가지고 n에다가 n 플러스 1에다가 n 플러스 2. 얘 연속된 세수지? 그럼 세수니까 얘는 하나 더 추가하면 4분의 1 되겠지. 4분의 1.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늘려주면 되겠어. n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시험은 거의 얘밖에 안 나오지. 얘는 잘 안 나오고. 요거 정도로 기억하자. 많이 나와. 여기 수열의 표에서 얘가 좀 많이 필요해. 봐봐. 그러면 그 우리가 B를 구할 때 그렇지? B를 구할 때 여기가 요놈에 들어가야 되지. 요놈. 그러니까 얘를 계산하면 여기는 얘 제곱이니까 4분의 n 제곱에 n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됐었지. 5의 제곱. 그럼 AN하고 내가 BN을 확정을 시켰어. 그래서 지금 문제는 뭐냐면 리미트. 문제가 묻는 건 이거지. 이제 여기까지 하고 문제를 넘어오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4제곱이야. 이거의 4제곱이니까 n 플러스 1의 4제곱 이것분의 1 이게 되겠지? 그렇지? 이거 곱하기 BN이거든. BN은 어디 있니? 얘지? 이게 AN의 4제곱이고 그 다음에 얘를 곱하라 이거. 그러면 얘는 4분의 n 제곱에 n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겠지. 요거의 극한값을 구하라 이거지. 그러면 차수 비교지. 분모 몇 차니? 분모 4차. 분자도 4차. 4차분의 4차. 똑같으니까 계수의 비. 최고차 계수의 비 얼마? 4. 여기서는 1. 정답 나왔지. 4분의 1. 유형 8번을 먼저 볼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미정계수를 하기 전에 우리 수투에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거는 거의 뭐 유리식은 안 나온다고 했고 거의 무리식이 나온다고 했지. 그래서 유리화를 시킬 건데 유리화를 하는 목적은 뭐냐면 형태를 바꾼다고 했지. 형태를 바꾸는 목적이 유리화라고 했어. 그래서 뭐 대표 문제 하나 보면은 69번 그리고 n이 무한대로 갈 때 지금 2n에 마이너스 6초에 4n 제곱 마이너스 n이지. 얘가 바로 전형적인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그렇지. 얘 무한대로 가는 거 얘도 무한대로 가는 거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우리가 지금 얘가 어느 게 더 빠르게 증가하는지를 조사하려면 뺄셈을 해봐야 되는데 솔직히 얘하고 얘는 뺄셈이 안 되지. 그렇잖아. 그렇기 때문에 형태를 바꾼다는 거지. 뺄셈이 더 이상 안 되니까. 그래서 여기 분모에 뭐가 있다고? 1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유리화 시켜준다고 했어. 형태를 바꾸는 의미의 유리화. 그래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켤레수를 곱해주면 여기 분모에 이런 다 나왔지. 켤레수 곱해지니까. 그 다음에 얘는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 되니까 여기 요게 남겠지. 제곱하면 4n 제곱 빼면 요거 남지. 딱 요렇게 적어놓고 보니까 형태가 바뀌었어. 이제 n이 무한대로 가면 얘는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니까 분모는 무한대지.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니까 분자도 무한대거든. 형태가 바뀌었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그러면은 이제 차수 비교인데 얘도 지금 뭐냐면 분모 1차 분자도 똑같이 1차 계수의 비만 조사해주면 되겠어. 계수만 따오면 되겠어. 최고차 계수의 비 여기 2 따오면 돼. 여기 루트 4 2지. 여기 1 정답 4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지. 이건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조금 난이도 있는 게 72번이야 얘들아. 72번 한번 해볼래? 72번 요 정도가 있는데 시험이 나와. 72번 한번 해봅시다.
앞부분 좀 도입부 갖추고 쉽지 않아. 문제가 뭐라고 되냐면 자연수 n에 대해서 얘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를 an이라고 하는데, 그럼 내가 an을 구할 건데 얘보다 크지 않은 정수야, 정수. 그치? 정수가 되려면 얘가 요게 근데 어떤 이제 요거에 어찌 보면은 정수 부분을 좀 찾아라 이 얘기랑 동의한 거지. 그걸 AN이라고 하겠다는 얘기인데 얘는 루트가 달려있단 말이야. 루트가 달려있어. 그러면은 얘가 정수가 되려면 얘가 제곱수가 돼서 튀어나와줘야 돼. 그러니까 어떤 정수하고 정수 사이에 있는 거를 찾아야 되지. 요 두 개의 정수 사이에 있음을 보여야 되는데 얘는 지금 정수가 되려면 요 근호 안에가 제곱수가 돼야지만 정수가 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제곱수를 만들어줘야 돼. 그걸 무조건 잡아야 되고. 그러면은 제곱수가 되려면 여기는 뭐가 돼야 될까? 얘보다 작은 제곱수. n이 무한대로 가잖아. 그러면 이 2차 모양을 잘 봐야지. 9n 제곱. 얘가 3n의 제곱이잖아. 그렇지? 그 다음에 얘는 3n으로 적을게. 3n의 제곱이지. 걔보다는 클 거고 얘보다 정수 하나 더 크네. 얘가 3n 플러스 1이겠지. 이놈의 제곱. 이것보다 작지 않을까? 얘도 정수고 얘도 정수지. 어떤 특정한 두 개의 정수 사이에 있음을 보여줘야 돼. 그렇죠. 왜냐면 얘가 지금 원하는 게 요거가 얘를 넘지 않는 최대의 정수를 구하라 했으니까. 그럼 근호가 있는 애가 정수가 되려면 반드시 완전 제곱이 안에서 형성이 돼야지만 나온다는 거야. 근데 요거를 만들어내는 게 좀 쉽지가 않지. 얘는 항상 요 2차를 잘 보면 돼. 얘를 좀 잘 보고 항상 작은 애는 요거. 얘도 그냥 보면 바로 만들 수 있어. 한번 문제만 풀어보면 되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AN 할 수 있지? 그럼 봐봐. AN은 뭘까? AN 3n이 되겠지. 이쪽이 정수 부분이니까 3n보다는 크면서 3n 플러스 1보다 작은 거니까 정수 부분은 3n이 되지. 요것만 구하면 문제는 끝난 거야. 지금 문제가 뭘 문제냐? 이거 빼기 AN이지. 그러니까 문제는 리미트 루트에 9n 제곱에 3n 플러스 1 빼기 AN이지. 3n 이렇게. 이거에 극한값을 구하시오 이 문제지. 적어놓고 보니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유리화만 시켜주면 답이 나오지. 여기서부터는 쉽죠. 문제가 어려운 건 요거야. 요게 어려운 거지. 요거를 하는 거. 요거는 스킬이 좀 필요하지. 내신에 아주 좀 자주 나오는 애가 바로 얘야. 그 다음에 유형 9번 쪽으로 봅시다. 이제 유형 9번 관해서 그래서 가끔 책에 보면은 내가 수트할 때도 얘기했지만은 어떤 책에 보면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를 분자의 유리화 이렇게 써있는 책이 있는데 그걸 잘못된 표현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분자에 국한되지 않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가 있는 부분은 모조리 다 뭐냐면 유리화를 시켜줘야 돼. 그래서 그 유형 9번을 가보면 얘는 지금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가 어디 있어? 분모 부분에 있잖아. 얘는 분모를 유리화해줘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항상 뭐 반드시 뭐 분자 유리화 이렇게 도식해서 하는 게 안 된다. 우리 수투 공부할 때 동시에 유리화하는 경우도 있었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가 분자 분모 형성되면서 심지어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럼 뭐 74번을 간단히 보면은 얘는 간단하게 할 수 있지. 수업 시간 들어갔기 때문에 수련 시간을 조금 짤막하게라도 2번을 줄게. 4시간짜리 수업이기 때문에 그치? 갑자기 아침에 이런 적응이 안 되지? 74번 리미트 n 번을 건데 n제곱 더하기 3에 빼기 n분의 2지. 그럼 얘가 봐봐. 여기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잖아. 이 부분을 유리화를 시켜줘야 돼. 그래서 요거의 편의수를 곱해주면은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 되니까 누구 남지? 3이 남겠지? 이거의 제곱 요놈에서 이거의 제곱 n제곱 빼니까 그 다음 이거의 편의수 곱해서 올라가니까 여기 2에다가 루트의 n제곱 더하기 3n 플러스 n 요게 바로 유리화라는 식이지. 이렇게 적어놓고 보니까 형태가 바뀌었어. 형태가 바뀌었지? 분모 무한대로 가고 분자도 무한대로 가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바뀌었어. 그래서 차수 비교를 해주면 되겠고 분모 차수 1차, 분자도 1차. 개수의 비 따봅시다. 여기는 3 따오면 되고 여기는 n제곱의 개수죠. 여기 1 더하기 1이니까 4대 4. 2 곱해지니까 이게 답이지. 다 적어놓으면 그 다음에 유형 10번 쪽에 78번은 그래도 주관식이 꽤 나왔던 애야. 소수령에 나온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78번은 78번 가볼게. 이건 좀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가보자. 지금 문제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 위정계수가 이렇게 있는 형태인데 여기 태양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에 4n 플러스 이렇게 되겠지. 얘가 지금 수렴한다는 거. 지금 중요한 건 여기서 얘가 수렴하고 있다는 거지. 그럼 만약에 주관식이라면 뭐부터 해야 되지? 우선 A의 부호를 결정을 시켜주는 게 서술형 1단계야. 뭐냐면 봅시다. 지금 N이 무한대로 가면 얘는 무한대로 가는 거지. 그렇지 않니? 그럼 여기서 첫 번째 봐봐. 첫 번째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될 거는 주관식이라면은 A가 음수일 수 있는지를 봐야 돼. A가 음수가 될 수 있니? A가 음수가 되거나 아니 0일 때도 마찬가지야. 요 경우가 가능한지 봐야 되는데 A가 만약에 음수가 되면은 얘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A니까 양수가 되겠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가 되냐면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가 돼버려. 이해가니? A가 음수가 되거나 0이 되면은 얘는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 이런 꼴이 나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수렴할 가능성이 있어 없어? 없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부정형 중에서 얘는 부정형에 속하니? 그렇지 않지? 부정형은 두 개밖에 없잖아.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하고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밖에 없지.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는 얘는 무한대임이 명백해. 발산함이 명백하다고. 수렴할 가능성이 없어. 그러니까 이때는 모순이야. A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모순. 이거 한 줄을 반드시 적어줘야 돼. 주관식이라면. 네, 두 번째. 그럼 이제 A가 우리가 이제 여기서 A가 양수임을 밝혀냈어. A가 양수가 된다면 드디어 뭐가 만들어지는 거지 이제? A가 양수가 된다면 여기가 이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 완성이 되지? 그렇잖아. A가 이제 양수가 되면 그럼 여기서는 이제 유리화를 시켜서 해결해 주면 되겠지.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포인트 지금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기 분모에 뭐 있다? 분모에 1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고 유리화 시켜주면 여기 분모는 여기 루트에 n제곱에 4n 플러스 3 플러스에 an 플러스 b 이게 될 것이고 얘는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지. 그러면 앞에 거의 제곱은 n제곱에 4n의 플러스 3 빼기 an 플러스 b 이게 제곱이게 되지. 이걸 계산했더니 4가 나왔다. 요 얘기지. 괜찮니? 그럼 봅시다. 여기서 형태를 바꿨어. 그럼 얘가 수렴을 하고 싶은 거야. 그럼 분모 보면 분모는 지금 A가 양수인 이상 분모는 무한대로 하지. 그지? 그 다음에 분자 봅시다. 분자인데 여기 얘를 조금 정리해줘야 돼. 분자 부분 좀 정리해주면 얘는 뭐가 되냐면 1 마이너스 A의 제곱에 N제곱 이렇게 되지. 2차. 그 다음에 1차를 가보면 1차는 4에서 여기 4 나올 거고 여기 마이너스 2ab지 2ab의 n 이렇게 되겠지. 2ab의 n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상수하고 굳이 안 적었어. 얘만 하면 되잖아. 그러면 지금 분모는 무한대로 가는데 차수가 몇 차? 분모 차수 몇 차니? 1차지? 근호 안에 있는 2차니까 1차잖아. 그러면은 분자도 몇 차가 돼야 돼? 1차가 돼줘야 돼.
그래야지만 수렴할 가능성이 생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분자를 정리하면 이러는데 여기서 얘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0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거야. 2차가 살아있으면 안 되지. 그러면 얘가 무한대로 갈 거니까 수렴하려면 차수가 반드시 같아야 돼. 그래서 기억나니?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 수렴하려면 차수가 같아야 되고 계수비가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얘가 0이 돼야 돼. 그러니까 A가 뿔마야 되는데 그 중에서 양수니까. 그래서 A는 뭐로 가야 돼? 1로 갈 수밖에 없는 거지. A는 1이야. A가 1이 되면 얘 날라가지. 그럼 A가 1이니까 여기 집어넣으면 여기 누구 되잖아. 4 마이너스 B가 될 것이고. 이제 개수의 비만 조성되겠지. 이제 차수가 같았으니까 개수의 비. 분모는 지금 여기 1 나올 거고 여기 A 나오지. A가 1이라며. 그 다음에 여기는 4 마이너스 B지. 개수. 여기 얼마나? 4다. 이렇죠. 넘어가면 8이고 얘는 마이너스 1 나오네. 얘는 마이너스 1. 여기서 B는 마이너스 A 무조건 있어. 얘가 주어식 잘 나와. 그렇지. 나오면은 뭐부터 먼저 해야 돼? A의 부호를 먼저 조사하고 서술형이 나오려면은 A가 0이거나 음수일 때는 무엇이 발생해?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가 되니까. 그래서 A가 양수가 된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A가 양수라면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 완성이 되는 것이고, 그때 유리화지? 유리화를 시키면 형태가 이렇게 바뀌지. 형태가 이렇게 바뀔 것이고, 무한대면 무한대 꼴이 완성이 되는데 수렴할 가능성이 생기려면 당연히 차수가 같아야 돼. 그래서 지금 현재 분모는 몇 차? 1차. 분자도 1차가 돼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얘가 날아가야 되니까 A가 뿔마 1. 양수 골라야지. 1. 그 다음에 이제 2차가 사라졌으니까 이제 개수비가 조사되지. 여기서 1 나오고 여기서 A. A가 1이니까 나오고 그 다음에 요거 개수비. 여기 4더라. 이런 식으로 해서 구조가 되겠지. 그 다음에 한 문제만 하고 더좀 꾸렸다 할게. 그 우리 앞에서 안 한 거 있지? 미정개수 유형 7번. 65번 같은 게 이게 기본적인 문제잖아, 그치? 보자마자 A 얼마 돼야 되니? 보자마자 A 0 아니니? 그치? 왜냐면 분모 1차인데 지금 오른쪽에 보면 3으로 수렴해. 수렴하잖아. 차수가 같아야지만 수렴한다고. 그러면 A는 우선 0이 돼가지고 2차를 날려줘야 되지. A 0일 것이고 그 다음에 3분의 B지, 개수의 B가 3분의 B가 3이 돼야 되니까 B는 9가 되겠지. 눈으로 푸는 문제지, 이 정도는. 암산으로. 그래서 앞부분은 어려운 게 없어. 우리가 내일 이제 확통을 하고 이러겠지만은 앞부분은 오히려 미적분이 더 쉬워. 확통이 좀 더 어렵고. 근데 뒤로 갈수록 이제 미적분이 점점 어려워지지, 미적분이. 그 다음에 유형 11번까지 하고 잠깐만 좀 합시다. 81번. 81번도 우리가 수투랑 똑같은 문제 아니니? 그래서 내가 눈에 얘기하자면 수투가 잘 돼 있으면 미적분이 상당히 편해. 81번. 그래도 우리가 수투에서 했던 내용이야. 그때는 fx로 주어졌는데 얘는 지금 n이지. n이 무한대로 갈 때 2an 플러스 1. 그 다음에 3an 마이너스 2지. 얘가 3이야. 그럴 때 리미트 an을 구하시오. 이거지. 그럼 이걸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 얘를 하나의 수열, 뭐 예를 들어서 bn으로 치환을 한 다음에 첫 번째 방식은 치환을 해서 하는 방식이 있는데 우리가 함수에 국한했을 때가 얘기했지만 이거는 더 안 좋은 방식이라고 했지. 치환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지금 리미트 A의 값을 구하래. 즉 수렴한다는 얘기야. 값이라고 하는 건 얘들아 상수값이니까 수렴한다는 얘기잖아. 지금 전제 조건이 수렴할 때 성질로 푸는 게 낫겠지. 당연히 내가 리미트 A를 알파로 수렴한대. 얘가 수렴하니까 수렴할 때 성질이 뭐였어? 이 리미트가 이렇게 분배가 되는 효과가 나온다고. 그렇잖아. 그걸로 푸는 게 훨씬 편하다고. 굳이 이걸 뭐 이렇게 치환해가지고 복잡하게 가지고. 두 번째 방식으로 할까? 수렴한 때 성질로. 그러면 내가 얘가 알파로 간다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 2알파
플러스 1분의 3알파 빼기 2지. 얘가 3이다 이렇게. 얘를 만족하는 알파 값을 구해주면 되겠지. 이거 쉽죠? 이 두 번째 방식으로 당연히 가야 돼. 6알파 플러스 3은 3알파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알파는 3분의 5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렇지? 뭐 첫날이기도 하니까 진도를 쉬엄쉬엄. 그래서 오늘 목표는 수열의 극한을 딱 끝내는 거야. 한 단어. 그 다음에 그 뭐냐 월요일이지. 월요일에 이제 급수지. 급수는 좀 어려워. 급수부터가 서서히 어렵지. 그런데 급수는 중요한 게 내신도 잘 나오고 수능도 잘 나와. 수능은 얘들아 그 미적분이 문제에서 8문제밖에 안 나오잖아. 나오는 부분이 딱딱 거의 정해져 있어. 테마가. 그래서 수능이 어쩌면 대비가 좀 더 수월해. 문제수가 8개밖에 안 되니까 나오는 부분이 딱 정해졌다는 거지. 내신은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 내신은 뭐 자질구레한 거 다 나와. 내신은 좀 다르고 수능은 딱 나오는 내가 말해주는 부분만 좀 잘 보면 돼. 수능은 좀